올해 들어서 반가운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 석 달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었는데요.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일희 기자, 9월 출생아 수가요, 작년 같은 달보다 10%나 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9월 출생아 수는 2만 590명으로 7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도 6만 1,000명을 넘겼는데요. 1년 전보다 4,500여 명, 8%가량 늘었습니다. 약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겁니다. 2분기 연속으로 증가한 것도 2015년 1, 2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자, 이렇게 월별로도 눈에 띄게 늘었지만 올 3분기 합계 출산율을 놓고 봤을 때도 9년 만에 반등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선 합계 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데요. 올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 0.71명에서 증가한 건데요. 정부는 여기에다 3분기 누계 기준 출생아 수도 전년 수준을 넘어서면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산율 반등에 어떤 점들이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됩니까? 네, 코로나19로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한 게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혼인 건수가 늘고 있는 점도 영향을 준 걸로 파악됩니다. 3분기 기준 15,3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24% 증가했는데요.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증감률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혼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인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특징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에도 출생아 수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2.5%로 2년 전에 비해 2.5%포인트 늘었고요.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답한 사람도 68.4%로 2년 전 대비 3.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긍정적인 상황을, 추세를 앞으로 쭉 이어가야 한다는 점일 텐데 정부의 저출생 대책은 지금 어떻게 마련이 되고 있나요? 네, 먼저 이른둥이에 특화된 저출생 대책이 역대 최초로 발표됐습니다. 이른둥이는 임신기간 37주를 다 채우지 않고 태어나거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저체중 출생아를 의미하는데요. 먼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적절한 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통합모자의료센터를 지역, 권역, 중앙별로 설치해 통합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권역별로 분만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의료기관 간의 신속한 전원과 이송을 통해 응급분만과 고위험 신생아 치료에 24시간 대응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또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대상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높이고요. 이른둥이 치료에 드는 의료비 지원 한도도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더불어서 지난주에 법제처가 발표한 정부의 주요 입법 성과를 보면 저출생 대책이 담겨 있었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네,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는 방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2월 23일부터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시행될 계획입니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도 내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해서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